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을 잠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속에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폭도 꽤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엔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로 한 0.5% 정도의 장중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2시 이후에 제약바이오주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가 넘는 지수 급락이 나왔고요. 820선대까지 지수가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2부에서는 조금 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을 통해서 종목 추천들, 진단들, 그리고 특징주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출발 지금 한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초가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예. 증권주에서 찾았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주들, 증권업종의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이 브로커리지의 거래대금의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담보대출이나 신용융자에 대한 그런 이자 수익이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분기 실적들이 다들 잘 나오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런 주가 있는 가운데 메리츠 종금증권 최근에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반면에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순이익이 1,03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2%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역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커리지 및 순이자 이익의 증가에 따른 실적의 개선이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ROE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또 부동산의 강점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신탁, 신규 진입 허용 이런 것들이 동사에게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다가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된 이런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어제 종가인 4,18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라인 3,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메리츠 종금증권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이기는 거래의 법칙. 리스크의 해치 트레이더 정희준. 네,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씩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 추천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추천주 중에 잘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썬데이토즈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필라코리아가 잘 나오고 있고요.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한화손해보험이 지금 손절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정희준 팀장의 최근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종목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윈스 종목이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쉽게 손절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탑 8입니다. 먼저 8위부터 4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BGF 리테일, 애경산업, 아프리카TV, 삼화콘대서, 현대상선, 신일섭, 김형철, 신일섭, 장성형, 박용경 팀장의 종목들이 주로 9%부터 13%대까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탑3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자,
김영철 스타의 배럴 종목이 3위고요. 신일섭의 호텔신라 아시아시멘트가 전문가가 신입탑 전문가의 종목이 1, 2위를 지금 달리면서 33%, 18%의 좋은 수익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기 종목에 대한 리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께서 4월 24일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고요. 휠라코리아가 2.37%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최근 3거래일 정지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액면 분할 문제 때문인데요. 그 삼성전자 이제 같이 액면 분할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에서 액면 분할 1,000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13만 원에서 지금 현재 29,900원에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좀 더 싸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급이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 사드 완화부터 시작해서 중국 소비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도 호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조금 더 가지고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이제 정의준 팀장께서는 윈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장중에 10%대까지 지난주에 났었어요. 근데 지금 보합고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수익 보신 시청자분들에게는 축하 말씀드리고요. 그 금요일날 제가 그 전화 연결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윈스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내에 이제 조정 장세가 조금 올 것이다 해서 익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5거래에서 10거래일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나 차주에 이제 12,861원대까지 도달할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수 타점이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해서 다시 대응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동현 본부장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저희가 장 들어오기 전에 장이 어제 너무 많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루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날이기도 한데, 코스닥 쪽을 특히나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가 비중을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휘청거린다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까지도 흔들릴 수도 있고, 어제 하락의 이유로는 두 가지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장 막판에 그 증권사 찌라시 중에서 그 바이오주의 대출 등급을 하향하겠다,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이제 찌라시가 돌면서 급락했던 부분도 있고, 그 기관들 중에서 900억에 어제 매도를 했는데 장 막판 30분 만에 그 700억이라는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의준 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지금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정도 더 급락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9시에서 10시까지는 약간 눈치 보기 장세라 주가의 흐름이 조금 미비할 거로 판단이 되지만 오후장 되면서 쉽게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제와 같은 급락세를 보였던 게 보면은 2월 6일, 그 다음에 3월 23일,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자체로 월봉으로 봤을 때에는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보셔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동시호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아직까지 흐름에 변동이 없습니다. 52,600원에서 변동 없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0.72%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움직입니다. 50원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유지하고요. 현대차, 포스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약보합으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37만 원이 살짝 무너지면서 0.27% 하락입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KB금융, 네이버까지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가 지금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출발했고요. 지수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금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0.04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에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83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제 모두 12위까지 파란불이었는데 오늘은 모두 빨간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2.34% 상승, 신라젠 강보합, HLB 보합, 메디톡스 강보합 그리고 CJ ENM은 1.39% 상승하는데 사실 전일 15%, 10% 이상씩 갑자기 급락을 했던 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으로는 좀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요. 이것도 모두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바이로메드 1.75%, 펄어비스는 0.21%, 나노스 0.86%, 셀트리온장 1%, 스튜디오 드래곤 0.63% 상승인데 종목마다 지금 희비를 좀 달리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1%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탑픽 종목들 바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장초반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의 탑픽 종목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유니테스트라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 앞서서 어제 시장 때문에 저희 고객들께서 평생 죄송합니다. 평생 이제 주식을 하기 싫다 할 정도로 이제 많은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업무 보는 도중에 주식이 급락해 있다 보니까 대처를 하기도 힘든 시장이었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넓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투자라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손가락만 움직일 힘이 있다고 하면은 투자를 할 예정인데 크게 보신다고 하면은 잠깐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 이제 특징되는 종목들이 있었죠.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종목들인데요. 그 기업의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주식은 결국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리든 빠르든 이제 속도 차이일 뿐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래서 실적은 좋고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그런 옥석 같은 기업들을 발굴을 해왔습니다. 3종목 모두 중장기 한 6개월 이상 들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첫 번째 기업은 유니테스트로 그 반도체 메모리 검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장비를 최초로 개발하면서 국산화 및 양산화에 성공해서 시장 선점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대만 회사의 난양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식적으로 아시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카펙스입니다. 카펙스라고 하면은 Capital Expenditure인데 자본 지출이라고 그냥 어원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설비 투자 비용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의 실적은 고객사의 카펙스에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테스트의 경우 주요 고객사인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의 실적이 좌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따 살펴볼 거고요. 현재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803억 원으로 61% 성장을, 당기 순이익은 268억 원으로 129%나 성장을 했습니다. 향후 좋은 이슈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매출 성장을 동반 이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카펙스 말씀드렸는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18년도에는 30%가량의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펙스가 좋다면은 주식은 함께 좋을 것이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타 기업에서는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다양한 신규 개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임직원의 60%가 연구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차별화된 신규 장비가 좀 영업도 잘 되다 보니까 차곡차곡 이익금도 쌓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진출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서 한국 기업의 러브콜을 많이 날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 이제 반도체 중국 공정에서 그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업체의 장비 수주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급으로는 작년 10월부터 약 7개월가량 매수세가 외국인을 통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 막판에는 매물 폭탄을 던진 이제 기관조차도 매수를 하면서 어제 이제 종가로는 8% 상승을 이끌어낸 종목이기도 하고, 다만 8%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종목은 한번 눌렀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졌을 때 16,000원 초반까지 밀렸을 때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시기 권유하고, 매수가로는 16,3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눌려있을 때. 네, 오늘 좀 더 떨어질 때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그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도 좀 이제 터프한, 좀 큰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바켓이 상장을 했죠. 바켓은 이제 중장비 업체를 이제 다루는 곳인데, 그 최근 인프라 코어에서 헤비 장비의 다양한 장비들을 바켓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 굴삭기 판매를 호조로 이제 실적 개선이 통해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은 2,416억 원으로 정년 동기보다 62.8% 증가를 했고, 이는 이제 시장 예상치의 약 한 1,901억 원이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 최근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호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 굴삭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 굴삭기 판매는 56,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45.5% 급증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부문은 올해 예상 실적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중장비 부분이 워낙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18년 중국에서는 92.9% 이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북미 유럽에서도 약 한 30%,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도 9.2% 성장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이 하이 기업이 퇴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벽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중대형 제품군 수요가 소형 제품군보다 수요보다 월등히 강세인 시장에서 견조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가치는 결국 실적에 수렴하게 됩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송 부분만 좀 감안하더라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높은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남북한에 있는 신도시 구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굴삭기 수요는 당연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이런 이슈로 수갑이 진급세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수급을 보시면은 그 외국인의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이제 두드러지고, 다만 어제 기관들이 장 30분도 남겨놓고 800원 매도로서 어제 좀 조정을 거쳤지만,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정강 후약의 강세가 또 될 수 있으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는 오늘 종가 매수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중기라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 기간을 중기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이상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편안하게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가 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년 넘게 LED 부분에서 개발과 제조에만 매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감 반도체 응용 부품 국내로서는 최대 메이커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만 약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ED라고 하면은 TV나 핸드폰, 자동차 조명 등의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 매출은 자동차 조명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성적은 좀 부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비에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액은 뛰었지만 영업이익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식은 조정세를 거쳤고, 그 LED 칩 가격이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외로 지속적인 원가 개선을 통해서 작년 동기 대비에는 양호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주식은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다행히게도 베트남 라인과 관련된 비용은 앞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매출액이 오르게 됐을 경우에 영업이익도 꾸준한 상승세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는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하반기를 볼 수 있으면 되고요.
주가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선 반영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행보하는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간과 이제 개인이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지금 현재 18,200원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주봉 121선에서 계속해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급으로도 해도 바닥에서 강력한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앞으로 견조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행보기계에 들어가되 좀 더 이제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좀 하단폭을 많이 낮춰놨는데 15,000 이하가 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집을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오랫동안 이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점 찍고 도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빠질 확률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점 찍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거의 저점 같은 경우에 4월 초에 한번 찍었고 지금 현재로는 바닥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추세 이론이라고 해서 바닥을 차곡차곡 올라가는 형태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고, 제가 좋아하는 또 상바닥의 패턴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셔도 문제는 없을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정의준 팀장의 탑픽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추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젠백스라는 종목인데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 자체도 좋고 모멘텀적인 측면이나 테크니컬적 측면이 조금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이제 제약 바이오 특성상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바이오주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인데 이제 자회사 카엘 젠백스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췌장암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폐암도 임상 3상 진행, 그 다음에 간암과 혈액암, 그리고 흑색종은 임상 2상이 현재 완료된 상태고요. 게다가 이제 지난 3월에는 GV1001이라는 항암 백신이 대한전립선학회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여겨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요. 그런 장애 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약물로 개발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에서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가가 16,300원에서 16,350원인데요.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 종가에 들어가셔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손절가는 14,670원을 잡았고요. 임상 통과만 될 경우에는 젠백스 상장 이후 신고점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를 잡아드리기는 했지만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카드 결제 단말기 회사고요.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제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2년간 현 가격대에 큰 변동 없이 주가의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인건비 및 판관비를 한 38% 정도 감소시켰고요. 영업이익도 4.3% 증가해서 추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내 유보금을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LOT, 그 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 분야, 빅데이터 사업 등 신규 수익 모델을 계속 찾고 있는 점에서 종목 추천에 긍정적 작용을 해왔고요. 현재가는 잠시만요. 네.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네, 현재가 이제 13,700원인데요.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잡았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한 단기적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15,397원대 정도에 익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오주의 이제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제 이제 또 눌림목을 많이 작용해서 어떤 종목을 들여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코스닥 종목군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섹터는 솔직히 제약 바이오주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시약 개발 및 제조, 공급, 판매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간단한 시약 검사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나왔는데, 사업 모멘텀 측면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제표가 정말 깨끗하고 좋고요. 1분기 실적이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1분기 실적 추정치로는 매출 242억, 영업이익 43억 예상하고 있고, 전년 동기 매출은 15.3%, 영업이익은 29.9%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라는 데에서 인공지능 AI를 통해 진단시약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시즌의 천종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5년 연속 초청된 만큼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는 현재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IR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46,000원으로 잡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으로 조금 너프하게 잡았는데요.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비중을 조금 늘려서 대응을 한다면 추후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탑픽 종목들 3종목씩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전문가의 탑픽 종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수요일장 개장한 지 19분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 바로 살펴보면서 이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의 특징주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51,900원이고요. 5%가 넘게 상승하고 장 초반에 8%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52주 신고가 지금 경신을 했는데, 어제 사실 실시간 검색어 밤에도 계속 올라와 있던 종목입니다. 박동현 본부장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즉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이 이제 종목도 실적으로서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종목이고, 그 매출액 1,691억, 영업이익은 218억으로 14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16배나 늘은 엄청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단기 순이익도 173억을 기록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애경산업이라는 회사는 정말 다양한 이제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에 좀 비중이 높고 세탁 세제, 헤어케어, 주방 세제 등이 가장 높은데, 특히 화장품 같은 종목은 이제 많이 지금까지 이제 조정 기간을 거쳐왔는데, 최근에 이제 사드 완화 문제와 중국과의 이런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좀 화장품의 섹터주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래프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견인을 해왔는데요. 지금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 아래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왔다라는 부분은 두 가지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 아니면 도 시장인데요. 이렇게 세력들이 이 행보장에서 꾸준하게 이제 저가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한 거죠. 주식을 매집을 해놓고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올릴 경우가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 조금 이제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올린다고 하면 계속 올릴 수도 있지만 계속 상승을 하는데 오늘은 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은 상승세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네모칸으로 이 처진 부분에서 한 번 더 주식이 눌러갔을 때 매수해 보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애경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지금 진에어 올라와 있는데 진에어 지금 급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항공면허 취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장초반에 급락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준 팀장님, 이 뭐 가능성부터 해서 지금의 급락이 맞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쉬운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는 정부 비공개회에서 뭐 항공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유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자인 이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던 거는 이제 엄연히 항공법 위반이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신규 상장된 이후에 34,300원에서 현재는 29,9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보유 중,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기 이전에 보유하셨던 분이라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타적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27,100원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단타적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펀더멘탈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추세를 좀 더 지켜본 후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단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종목 들어가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고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손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손절 같은 걸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목표가를 정확히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접근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안전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에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홀딩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관련 이슈가 좀 터진 것 같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제 급등을 했는데요. 어떻게 급등했냐? 비아디라는 혹시 기업을 아시나요? 중국의 1등 전기차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규모가 1등인 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방열 제품을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전문 회사로 했지만 요즘 최근에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도 워낙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쪽 분야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계속 견인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주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래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 종목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실적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제고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벗어나서 최소한 25,000원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가져가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1차 목표가까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 특징주가 될 것 같습니다. KG 이니시스고요. 역시나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희준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잠정 영업이익이 187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주가에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봤을 때는 KG 이니시스요. 어찌됐든 그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는 선방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2015년도에 이게 최고점이 29,3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나 매집량을 판단했을 때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29,000원, 그러니까 월봉으로 판단했을 때 2015년의 기록을 뚫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다 끝난 종목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되어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을 조금 들어가야겠다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오늘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차트상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한 26,000원 정도 네,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짧게 수익 내실 분들은 지금 괜찮고 장기적으로 그렇죠. 보실 때는 그렇죠, 전매물대가 그렇죠. 워낙에 좀 두텁기 때문에 좀 어려울 네네.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네네.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코리아인데 필라코리아는 뭐 박동현 본부장께서 잘 아시니까 추천한 종목이 재상장 첫날 지금 급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할까요? 그 보통 이제 액면 분할은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액면 분할을 크게 했는데 충분히 개인들은 액면 분할이 가격이 저렴해졌으니까 많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부터 시작해서 그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이제 삼성전자도 첫날 상장에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했는데 어제는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로 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힐라코리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보이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차익 실현의 그런 물량들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야 좀 더 이제 기업의 가치대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필라코리아의 지금 5대1 액면 분할 이슈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특징주까지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수익률 리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투자정보 손창현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4월 20일 날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라고 하네요. 키움증권 수익률이 지금 1.72%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리뷰 잠깐 들어볼까요? 예, 일단 키움증권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면서 액면 분할한 그런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 키움증권은 상당히 없다는 부분으로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만 이제 한 4에서 5% 정도의 분할적인 수익 실현을 좀 챙겨 놓으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속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단기적인 추세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 지난번에 이제 전고점 12만 7천 원을 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갱신한 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이 일단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할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상승을 할 때마다 분할 차익 실현을 하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기대가 되는 탑픽주 먼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역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실적 가치 대비 좀 덜 받고 덜 오른 종목으로 추천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이제 슈피겐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을 기반으로 해서 갤럭시까지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매출에 대한 거의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케이스, 보호필름, 모바일 주변기기로 매출이 일단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노트 9과 그리고 아이폰 SE2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출시된 부분으로 봤을 때 동사에 대한 매출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사 매출은 애플이 한 44% 정도, 삼성이 31%, 그리고 기타 비중이 11% 정도, 그리고 디지털 주변기기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폰 출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온라인에서 유럽에서 북미 오프라인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맨 처음부터 이제 아마존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직접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좀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 쪽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더 가시화가 되면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6%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영업이익률은 20%를 육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EPS 기준 6,540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PER 기준은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배 정도를 감안한다라고 봐도 한 65,000원 정도의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지금 51,000원인데요. 한 54,400원까지는 분할적으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65,000원, PER 기준 10배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46,8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겐 코리아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서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투자정보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2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황 또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남북 경협주와 바이오주가 주춤하면서 어제 코스피는 244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6% 하락을 하면서 2443.5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2400대에서 출발을 했던 코스피는 2451선까지 올라왔다가요. 현재 다시 40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6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52% 하락했습니다. 51,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만 소폭 상승을 하면서 0.36% 상승을 하면서 8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역시 모두 하락세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2.54% 상승합니다. 242,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세였지만 오늘은 6.88% 상승을 하면서 396,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동시에 1.18% 상승을 하고 있고요. KB금융만이 1.54%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6% 하락을 하면서요. 825.9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82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 825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제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1.83% 빠지면서 63만 8,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는 현재 3.44% 빠지면서 9만 8,200원에, 그리고 CJENM은 0.35% 상승합니다. 86,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바이로메드는 1.08% 상승하고 있고요. 나노스가 오늘 상승세입니다. 1.20% 상승을 하면서 5,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2% 상승을 하면서 39만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현재 강세입니다. 3.80%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10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35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휴캠스는 현재 3.58% 상승을 하면서 2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AK홀딩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KCC가 5.66% 하락을 하면서 36만 7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5.06% 하락을 하면서 3만 4,700원에, 그리고 현대건설과 남해화학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4.12%, 4.11%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오늘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현재 셀트리온이고요. 2위부터는 삼성전자, 3위 신라젠, 4위 현대로템,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는 텔콘, 7위는 인스코비, 8위는 현대건설입니다. 1위인 셀트리온부터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논란과 함께 셀트리온도 금감원의 감리를 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를 가장 먼저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1% 상승을 하면서 24만 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현대로템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북한 철도 시장이 열릴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 전동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은 3.48% 하락을 하면서 3만 5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분식회계 논란에 휘말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이 금감원 측이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7일 열릴 감리위원회에 앞서 대심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8.23% 상승하면서 40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9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됐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까?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 번도 못 간 그 현대차를 예. 포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등락이 원래 심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직은 바닥인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 그 대형주인 그 현대차가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 좀 더 이렇게 좀 나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미래를 한번 준비해보자 하는 이런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현대차를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분석으로서 어떻게 그런 이 회사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좋은 4월 달이죠. 좋은 이슈가 한번 나왔죠. 한 1조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자기 주식을 이렇게 소각하는 이런 게 되면은 현재 유동 주식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로서는 좀 더 그 주주로서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한 9천억 그러니까 일부는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소각을 하고 또 새로 신규 취득하는 것만 해도 220만 주 정도 되죠. 220만 주. 그러니까 종류 주식, 우선주라고 하는데 종류 주식도 한 65만 2천 주 정도. 이렇게 하면서 신규로 소각 예정인 것도 한 4,100억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 증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소각을 위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매수세에 맞춰갖고 이제 외국인들은 거꾸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이런 안 좋은 양상을 현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양상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분기 실적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한 45.5%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이 감소하면서 실망 매물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은 1분기는 그렇다 치고 그럼 미래에 대한 2분기는 어떨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2분기는 전년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전분기보다도 나아지는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중국에 대한 판매가 한 103%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이제 사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엄청 어려웠었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 러시아도 한 10% 이상 지금 증가되는 판매 형상을 보이고 있고,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인도의 신흥 국가도 브라질 같은 경우 16%, 인도도 9% 이상 이렇게 판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의 1분기를 필두로 해서 2분기에는 보다 나은 실적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주가로 보면은 이 회사가 현재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3년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3년간 조정을 받은 것은 조만간에
상향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런 그 판단을 해줄 수 있냐면은 저는 어떤 주가 분석에서의 어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느냐 못 높여가느냐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주가의 가름자 역할을 하는데 현대차는 나름대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2만 3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보다는 저점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오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미래의 주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조정받은 것은 올해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대형주 매매할 때는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장기 흐름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서 이렇게 이제 빠지는 시점에 저점 매수한다라면은 큰 흐름에서는 분명히 상승을 하니까 이런 가격 전략을 갖고 한번 매매를 임해 보시면은 괜찮은 시점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랜만에 추천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20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시장 전략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유 대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정보레일 같은 경우 증권사가 대출 등급을 내렸다는 소문에 급락했던 바이오주들 오전까지만 해도 방금까지만 해도 좀 상승이 나오는 편이었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칠라딘이라든가 HLB, 바이로메드, 세이치존 헬스케어 이런 코스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지금 마이너스 또는 막바권에서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전 증권사가 바이오 종목 전체에 대해 대출 등급을 내렸다는 출처 미확인의 소문이 퍼지면서 오후 들어서 바이오 쪽에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대형 증권사들이 이 소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바이오 급락세에 코스닥 지수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그거를 뒤엎으면서 종목들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남북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수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북미회담을 진행을 지켜보는 그런 관망 심리가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계속 조용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닥이 좀 밀렸던 거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하락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도 있긴 하는데요. 오늘 반발 매수 때 유입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전장을 보고 있다가 지금 계속 시총상위 종목들에서 밀려있고 현재 코스닥 상승 종목이 193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966종목으로 하락 우세한 상태에서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낙폭과제 종목들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위험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천천히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굳이 떨어지는 종목들에 눈길을 주면서 가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응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종목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 추천 종목은 이츠 한불입니다. 일단 이츠 한불도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츠 한불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죠.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주들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주들 대부분이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사드 조치로 인해서 실적 약화를 아직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 시장에 대한 중국 수요가 좀 거치면서 기업들은 순수 내수 영업 상황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기도 했는데요. 다른 시장으로 좀 진출하려는 등 이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간을 좀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치한불은 로드샵 진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유 점포 수는 280여 개 수준이고요. 히트 제품인 달팽이 크림 등을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 3,500억 원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사주 20%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력이 좀 풍부한 그런 편입니다.
2016년부터 업황이 사실 비우호적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내수 채널 성장이 좀 정체가 되고 동시에 중국의 그런 통관 강화로 인해서 고마진 수출 대행 물량이 좀 감소를 했지만 현지에서 공식 유통하기 위해 위생허가를 취득하려고 또 했었는데 그것도 녹록지 못했어요. 내수 성장 정체를 택조, 신규 기초 제품군 출신으로 개선을 하는 동시에 달팽이 크림 의존도를 좀 낮추고자 모 회사인 한불 화장품하고 2017년 2월에 합병을 하면서 30년 역사의 R&D 센터를 확보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대한 제반을 좀 갖춰놨고요. 후저우 공장이 지난 10월 생산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서 달팽이 크림의 중국 정식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유통도 좀 가능해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중국에서의 성과가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히트 제품의 오프라인 안착이 기업 가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국에 확보된 생산 공장, 풍부한 자금력, 효율적인 사업 운행 방식 등은 향후 이추 한불의 잠재력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분율 31%를 보유한 자회사 네오팜의 고성장도 요를 뒷받침하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매수가 58,000원에서 56,000원 초반대까지 해서 좀 매집을 하고요. 목표가 68,000원 정고점 저항 라인에서 보시는데 이 자리를 돌파할 경우에는 75,000원까지도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2,5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치한불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장도 성공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